기자들이 잘 몰라요. 아까 수업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얘기 잠깐만 보고 갈 건데요. 신문 기자들이 뭐가 그 보도 자료가 나와도 저게 뭔 소린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봐서 그 다음에 그걸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2월 21일이면 화요일이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낮 2시부터 그러니까 세종시 연동면 사무소에서요. 연동면이면 지금 지도 보니까 좀 저 위네요. 예, 그러니까 연동면 사무소에서 그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요?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세종시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세종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검토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수정. 그러니까 이번은 검토가 아니라 수정인 것 같아요. 그 도시군 기본계획 수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짜리 큰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세종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획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2년 전에 그러니까 다 아실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요. 계획 발표되고 나면 뭐 그건 이제 다 알지만 그러니까 그 계획 발표 전에 다 아실 수 있는 게 있고 뭐 그래서요. 뭐 수업 끝나고 나서 뭐 다 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가위바위보 계란 돌려서 누가 한 명 보내서 복사 자료 받아와서 복사해서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자리가 있네요. 연동면 사무소요. 면사무소. 예. 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세종 빵빵하게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좀 상황에 맞춰서 고쳐야 되겠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시죠. 그러니까 책으로 그러니까 343쪽입니다. 그러니까 343쪽에 양관 4번 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걸 1번 의 대지 표시요.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 표시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사선 그고요. 그 뒤에 다만 그 뒤에 예외 갖고 시험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위에다가 뭐 많지 않으니까 쓰시죠. 그러니까 1필지, 그러니까 1대지의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필지요. 그러니까 필지는 이제 공간정보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내보면 대지를 잡을 때는 한 필지에다 집어넣어라 그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걸 읽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글 써진 것만 보면 대지란 공간정보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뭔 얘기냐고요? 안장하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필지는 그러니까 공간정보법의 토지 등록 단위인 거죠.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식구들, 그러니까 그 아이 한 명과 그다음에 부모 2명에서 그러니까 3명이 오손도손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요, 엄마 1명에 아이 2명에서 오손도손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가족은 주민등록번호가 하나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냥 사람마다 주민등록번호가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은 번호가 하나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각 토막마다 번호가 하나씩 다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고요? 지번이고, 그렇게 지번이 부여져 있는 하나하나 토막토막 땅들을 뭐라고 하고요? 필지라고 하는 거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3천만 필지인데요. 뭐 큰 거는 뭐 엄청나게 큰 거고요. 뭐 산 5개가 한 필지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8864. 그러니까 그것이 한 필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필지는 이제 지적법에서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등록 단위이고 매매가 필지 단위로 되는 거죠. 그럼 대지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대지가 뭐 한 군데서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대지 다르고 건축법 대지 다르고 또 학계론 대지 다르고 이대지 저대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대지 어느 위에다가 다음을 쓰시죠. 그러니까 건축법의 대지는 그러니까 한 건에 허가받은 그 땅입니다. 허가받은 그 땅. 뭐 이걸 좀 뭐 고상하게 썼더니 그것도 더 귀찮은 얘기고요. 허가받은 그 땅이고 건물 짓는데 꼭 한 동만 지으라는 법 있어요? 그거 아니죠. 아파트 단지 한 동만 짓나요? 아니요. 20동도 짓잖아요. 2동을 지을 수도 있고요. 한 동 이상이죠. 한 동 이상 한 세트 건축하려는 허가받은 그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똥이 아저씨가 서울에 땅 5개, 세종에 땅 5개, 땅 10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개똥이 아저씨가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10개 동시에 올라가나요? 아니죠.
허가받은 그 땅만 올라가는 거죠. 허가받은 그 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허가받은 그 땅.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 땅이 많다고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필지에 걸치지 말고 어디다가 잡으라고요? 한 필지에다 잡으라고요. 나중에 사고 팔 때 복잡해지는 걸 막자는 거죠. 근데 건축하는데 한 동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한 동, 두 동, 한 동 이상을 짓게 됩니다. 예외는 뭐 12회 때, 14회 때 지문 한 번씩 나왔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344쪽에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적용 대상 행위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건축법을 적용받게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양과 1번 건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에다가 지금 그 박스에서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앞에다 1, 2, 3, 4 쓰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검은 바탕에 신축 앞에 숫자 1, 증축에 2, 그러니까 3번 개축, 4번 재축, 다음 쪽 와서 5번 이전 해서 5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그 양과 1번 건축, 양과 1번 건축 그 제목에다가 그것보다 2곱빼기 큰 글자로 건축에 지금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지 맘대로 지었다가 무너지면 사람 다치죠. 건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서 건축하는 게 원칙. 가벼운 거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도 있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5가지 갖고 4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이 형태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과 1번 문장을 보시면 건축이라 하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5가지가 있다고요. OX 질문요. 그러니까 건축이라 하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다시요. X였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 하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X요. 5가지라고요. 건축에 5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건축이라 하면 건축물을 신축, 증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OX. X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OX. X요. 5가지라고요. 말한다. 정의이죠.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 지금 물어본 그 형태만 4문제가 나왔고 다음에요. 역시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던 상식적인 용어와 그러니까 이쪽에 쓰고 있는 전문 용어는 다르다고요. 전문 용어 약속에 그러니까 접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그러니까 우리 건물 바로 앞에 그러니까 공지 바로 앞에 빈 땅이 비었는데 거기 새로 건축하더라.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어디 저 코너에 새로 건축하더라. 건축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제 곧 보실 뭐에 해당하는 거고요. 신축에 해당하는 거고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하나들을 떠올려 보면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만 좀 누르고 새로운 영어에만 귀를 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축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보시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요. 증축. 그러니까 기존 증축이란 기존 건축면적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표시요. 늘리는 것을 말한다. 늘어난다고요. 증가하는 거죠. 그게 증축입니다. 그러니까 개축이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바로 넘어와서요. 주제주려를 철거, 표시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표시요.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축. 뜯어 고칠 개자. 내가 의지를 갖고 뜯어 고치는 거죠.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그러니까 4번 재축이요. 건축물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멸실, 표시요.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연면적, 표시요. 연면적 합계는 종전규모 이하, 표시요. 종전규모 이하로 하고 4번 동수층수 높이는 방과로 1번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 표시요. 종전규모 이하이거나 아니면 방과로 2번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 표시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 높이가 건축법령에 모두 적합, 표시요. 모두 적합할 것. 그다음에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표시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표시요.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5가지가 있다고요. 먼저 첫 번째 신축은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증축은 그냥 말 그대로 늘리는 거죠. 늘리는 것이 증축입니다. 다음 세 번째요. 개축인데 한자 써서 그렇습니다만 이건 그냥 한자 말씀드렸지만 한자 쓰실 필요 없고요. 한자는 뭐 시험하고 관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칠 개, 뜯어 고칠 개라고요. 내가 뜯어 고친다고요.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고요? 철거를 하는 거죠. 내가 뜯어낸다고요. 내가 뜯어내고 종전과 같은 규모인 거죠.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부 수리 중이라고요. 내부 수리 중입니다. 근데 내부 수리 중인데 내부 수리 중은 허가받아요? 신고해요? 허가죠. 칠판이요. 5가지가 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하고 다른 거라고요. 이 약속에 익숙해지려면 그러니까 3번, 5번은 들으셔야 됩니다. 5가지가 다 뭐고요? 건축이죠. 건축은 뭐 받는 게 원칙이요? 허가 받는 게 원칙이죠. 내부 수리 중이지만 철거하고 종전 규모 이하. 자, 이 건물이 있다고요. 이 건물이 있는데 한 층이 1000제곱미터씩 해서 10층 10,000제곱미터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 1층 내비두고요. 그러니까 9층, 2층부터 10층 다 뜯어내고요. 새로 짓습니다. 지 맘대로요? 올렸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금지되어 있고 뭐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아야 되죠. 조그만 것만 떠올리지 마시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다 대비하는 겁니다. 개축, 뜯어골치 개자이고요. 그러니까 재축, 다시 재자라고 위에도 뭐 다시자는 붙어 있지만 여기는 내 뜻이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멸실되었다고요. 큰 물로 떠내려 갔거나 그러니까 쓸려 갔거나 번개를 맞아서 한 위에 2개층 일부가 깨져 나갔다고요. 멸실되었고 그것을 역시요. 종전과 같은 규모인데 뭐라고 말은 복잡하게 돼 있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연면적 늘어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연면적 종전 규모 이하.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어찌고 종전 규모 이하인데 조금 늘어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무튼 개축 재축의 초점은 뭐고요? 내가 뜻을 갖고 뜯어내냐 자연의 힘으로 그러니까 떨려 나갔냐 그것이 초점인 거죠. 여기 어찌고 예외 빼고 나면 둘 다 종전 규모 이하 내부 수리 중과 같은 겁니다. 5번요. 이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민다고 그랬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긴 한데 해외 토픽에 나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을 이전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긴다고요. 이전입니다. 지금 뜯어내서 다시 지은 거 아니죠? 그대로 옆으로 살짝 밀었다고요. 이걸 들고 내가 지금 저 옆방까지 8층까지 간 건 아니잖아요. 이 땅 안에서요. 그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건축물은 땅에다 기초를 박아놨어요. 땅에다 기초를 박아놨기 때문에 얘를 옆으로 밀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다고요. 중국에서 중경산림 아닙니까? 아무튼 중경에서요. 한번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뭐 천안 쪽에 티안안 그쪽에서도 하고요. 우리나라 천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2-3번 하고 있는데 4층짜리 하나 미는데 4년 걸려요. 4년 걸려서 그렇게 합니다. 중국 애들은 만만디 다 늦어요? 아니죠. 요만한 조그만 4층짜리 우리나라에서 4층짜리 건물 하나 4년 들여서 옆으로 미는 적 있나요?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뽀개고 새로 짓고 말지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1910년대에 지은 건데 문화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4년 들여서 옆으로 밀었어요. 뭐 아무튼 얘기 나왔으니까 하면요. 그러니까 건물을 옆으로 콘크리트 건물을 옆으로 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파이프 다 끊죠. 파이프 다 끊고요. 옆에 땅을 다 팝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서 있죠. 옆에 땅도 다 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땅바닥에 레일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요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아래 들어가서 파이프 다 끊었고 그다음에 얘를 그러니까 그 기초에 뚝 끊는과 동시에 레일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얘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끌고 와서 그러면 이제 땅이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얘를 이쪽으로 이제 끌고 왔다고요. 끌고 와서 옛날에 도로가 이제 이쪽에 있었으면 도로공사 하는데 걸리적거려서 도로는 필요하고 얘는 보존해야 되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흙 다시 쌓고요. 흙 묻고 파이프 연결한 다음에
흙 묻습니다. 그럼 건물을 그대로 끌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뭐고요? 이전입니다. 요만한 거 하는데 4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요. 중국 사람들이 늦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먼저가도 말씀드렸었나요? 고가도로예요. 고가도로 하나 철거하는데 얼마요? 저희 집 앞에는 무슨 고속도로에다가 방음벽 설치하는데 1년 동안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판때기 하나 쭉 펴서 붙이면 아크릴판 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거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어요. 중국 애들 고가도로 철거하는데요. 언제요? 하루에요. 포크레인 68대가 동시에 들어가서 그냥 요만큼 다다닥 하룻밤에 다 걷어낸다고요. 포크레인 68대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룻밤에 할 수 있다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걸 갖고 무슨 사정인지 오래 하고 있지만 아무튼 콘크리트 건축물은 이전하기가 거의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박아놓은 건 어렵고요. 그러면 위에다 얹어놓은 건 밀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에다 얹어놓은 건물이 뭐가 있나요? 한옥은 땅에다 박았어요? 얹어놨어요? 얹어놨죠. 한옥 기둥이 땅에 박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 기둥이 박혀 있어요.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서 조금씩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건물이 쏙쏙쏙쏙 내려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일단 한옥을 지으려면 뭐부터 하고요? 땅부터 다지죠. 막 그런 장면 있잖아요. 큰 돌덩이를요. 막 동아줄로 막 여러 겹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돌덩이가 있으면 큰 돌덩이 있으면 막 여러 겹으로 묶어서 아무튼 끈을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동네 장정들이 끈을 이렇게 들었다 놓고 들어서 놓고 옛날에는 기중기가 없으니까 옆으로 당겨서 들었다가 내려놓고 하면서 땅을 다지는 거죠. 땅을 탄탄하게 다집니다. 땅을 탄탄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땅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렇게 다지는 전통은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친구가 새로 이사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뭐 퐁퐁 세제도 사고 성냥도 사고 요즘엔 성냥 사기도 쉽지 않지만 간 다음에 뭐 하고요? 밥 먹고 나서 야 군인담요 꺼내라. 종일 다져주잖아요. 내 허리 얼마나 아파요. 무릎 얼마나 고생이고요. 그런데 조상이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서 함새 다져주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출근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져주죠. 다준 다음에 주춧돌을 놓죠. 주춧돌은 뭐 크겠습니다만 주춧돌을 놓고 가운데 홈을 파고 기둥을 올린 다음에 보를 얹고 대들보요. 그다음에 짜 맞춰 들어가는 거죠. 한옥은 얹어져 있는 겁니다. 한옥은 파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주춧돌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동네를 떠올려 보자고요. 여기가 있습니다. 11번, 12번, 13번 땅에 있어요. 여기는 1000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500짜리 한옥 문화재가 있다고요. 한옥 문화재가 있는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도로를 내야 되는데 도로를 딴 데로 아무리 방법을 해도 도로가 안 돼요. 도로를 내기가 어려워요. 도로를 꼭 이쪽으로만 내야 되겠습니다. 도로를 이쪽으로 내야 되겠다고요. 뭐 사람들 좀 우리들 좀 더 편하자고 조상의 빛난 얼을 싹 무시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철거할 수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한다고요. 한옥은 위에다 얹어놓은 거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닌 문짝 같은 거 다 띄어내고요. 그 다음에 통나무를 있는 대로 박죠. 이렇게 누가 크게 그려놨어요. 아무튼 통나무를 다 박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애기들 주먹 들어갈 수 있으면 다 통나무를 다 있는 대로 쑤셔 넣는 거예요. 그래서 통나무를 애기들 주먹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해서 딱 넣어놓으면 이게 그냥 통나무 덩치이지 무슨 건물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나무를 다 넣어서 빈틈 하나 없이 하고 광목으로 뺑뺑뺑 둘러싸 매는 거죠. 한옥은 해체 조립이 돼요. 한옥은 못으로 두드려 박은 게 아니라 다 홈을 파서 꽤 맞춰놨다고요. 그래서 어느 한옥에 기둥에 문제가 있거나 보에 문제가 있으면 다 해체해서 그것만 끼워 넣어서 하는 거죠. 서울에 혹시 남산에 무슨 공원 있어요. 거기 서울에 곳곳에 있던 한옥들 12채인가를 다 뜯어와서 거기다 새로 얹어놓은 거예요. 한옥은 해체해서 조립이 됩니다. 한옥은 그리고 남산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요. 한옥 어디 거 옮겨왔네. 그런 얘기들 자주 들으시고요. 아무튼 자주는 아니지만 문화 그런 거 하다 보면 자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오래된 문화재라고요. 샘핑이면 해체 조립이 됐지만 얘는 오래된 문화재입니다. 한 400년, 500년 된 거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이 기둥의 끝부분과 보의 끝부분이 지금 다 뭉그러져 있는 거죠.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는 겁니다. 해체가 돼요? 해체하는 순간 그러니까 산산조각이 나고 불쏘시개로 쓰자는 거지 다시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해체 조립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해체 조립이 알아서 하면 되고 해체 조립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다 물 흥건히 부어놓고요. 광목으로 뺑뺑 둘러싸면서 밉니다. 밀면 밀려요. 대한민국 3년에 한 건요. 어디에서만요? 문화재청에서만요. 개인이 한옥 건축물 개인이 건물 이전한 것 역사가 없어요. 문화재청에서도 3년에 한 건, 4년에 한 건 하는 게 이전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뽀개고 새로 짓고 싶지만 뽀갤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미는데 엄청난 노력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밉니다. 그래서 얘를 밀어서 이쪽으로 좀 빼고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옥을 그대로 미는 게 뭐고요?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건물 밀어보셨어요? 건물 밀어본 적 없잖아요. 건물 미는 게 건물을 민대 집을 민대 재밌겠다 해서 가보자고요. 그래서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채채채 건물을 밀고 다닐 수가 있냐고요.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던질 수도 될 수는 없다고요. 얘를 이쪽으로 밀고 가면 뭐가 돼요? 11번 땅에 아무것도 없었죠. 없던 땅에 500짜리가 얹어졌어요. 뭐가 되고요? 없던 곳에 500이 얹어졌어요. 아직 안 읽었지만 새로 지은 게 되죠. 신축이 되는 겁니다. 얘를 12번, 13번 땅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저기에 지금 얼마짜리가 있었는데요. 13번 땅에요. 1000짜리가 제가 엉망이군요. 1000짜리가 있었는데 500짜리가 들어와서 1500이 되는 거잖아요. 1000에서 1500으로 뭐하고요? 늘어났으니까 증축이 되는 거죠. 다른 땅에 가면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고요. 그 자리에서만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신축이요.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써놓은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요. 신축에다가 숫자 1, 2, 3을 두 번씩 쓸 겁니다. 344쪽이요. 네모 2번, 양과 1번 건축, 신축. 그러니까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 괄호요. 기존 건축물이 철에다가 숫자 3번이요.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3번, 철거되거나 멸실대지를 포함한데 세로에다가 숫자 1도 쓰고 3도 쓰고요. 1, 세로, 3, 세로. 그러니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꺽쇠, 부에다가 숫자 2번이요.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그러니까 세로 주에다가 숫자 2번이요. 그러니까 2번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에다가 숫자 3번이요.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숫자 때문에 어수선하지만 숫자 빼도 문장 자체가 어수선하고요. 이제 중요한 단어 표시하고 가죠. 신축이요.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괄호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 표시요.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세로 표시요. 세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꺽쇠 부속 건축물 표시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표시요.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 표시요. 개축 또는 재축 하는 것은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차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신축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첫째 줄 괄호 빼고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괄호 빼고요. 됐나요? 죄송합니다.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신축이요. 첫째 줄 괄호 빼고 읽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이겠죠. 아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걸 끊어서 가셔야 된다고요. 건물 없는 곳에 새로 올리면 새로 올린 거잖아요. 신축입니다. 다음에 둘째 줄이요. 둘째 줄에 좋아하는 것 빼고요. 꺽쇠만요. 꺽쇠 앞부분만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을 신축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둘째 줄에 있는 부속 건축물 앞에 언젠가 썼으니까 안 써도 되고요. 기억하시면요. 5개 화장실이 대표적인 부속 건축물이죠.
옥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그러니까 옥에 WC부터 먼저 지었어요. 뭔가 꼭 뭐부터 먼저 지으라는 법은 없죠. 옥에 WC 지었어요. WC에서 밥 드세요? 아니잖아요. WC에서 주무시진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WC를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주된 건축물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민법의 주종 관계. 그래서 이제 본격 시작이다. 뭐가 된다고요? 신축이 된다고요. 부속 건축물만 있었는데 부속 건축물에 주된 건축물 들어오면 이제 본격 시작이다. 신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없던 땅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없던 땅에 부속 건축물을 지으려면 뭔 허가를 받았어요? 신축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주된 건축물 지으려면 무슨 허가를 받으라고요? 신축 허가를 받으라고요. 신축을 두 번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신축 이제 본격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억지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이 꼭 작으라는 법은 없어요. 부속 건축물이 크고 클 수도 있는 거죠.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세 번째는 문장 잘 찾아가셔야 되고요. 첫째 줄에 괄호 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멸실된 대지에 새로 괄호 넘어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되 셋째 줄이요.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칠판요. 개축 재축은 철거 멸실에 뭐였고요? 종전 규모 이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1000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철거 멸실돼서 가는데요. 새로 축조한다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빵이 됐다고요. 전부 철거, 전부 멸실, 빵이 돼서 새로 올리는데 개축, 재축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고요? 종전 규모를 초과한다라고 하는 거죠. 1200이 되는 겁니다. 칠판요. 만약에 여기 새로 이게 없이 1000에다가 200을 더 얹어서 1200이 되면 1000에서 1200으로 200만큼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가 될 거고요? 증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1000에서 1200으로 늘어났다. 그게 초점이 아니라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요. 건물을 제대로 짓냐고요. 지금 뭐예요? 빵에서 1200을 짓는 거잖아요. 맨 땅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옛날 기둥 싹 없어진 거잖아요. 맨 땅에다 올리는데 지 맘대로 해서 엉망되면 안 되잖아요. 맨 땅에다가 올리는 거니까 뭐예요? 신축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고요. 종전 규모를 초과한 거죠. 뭐 이상들이 있고 그러니까 문장이 옵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건축에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에요. 345쪽에 양과 2번 대수선이 있습니다. 지금 손대는 게 아니라 크게 손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그 박스에 먼저 박스 가기 전에 죄송합니다. 그 제목에서요. 양과로 2번 대수선이 있죠. 그러니까 그 아래 박스예요. 박스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9가 있습니다. 거기에서요.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묶고 7, 8, 9 따로 묶고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은 다 구조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요 구조부만 쓰시죠. 그러니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손대는 것들입니다. 주요 구조부 손댔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다,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고 7, 8, 9는 건물의 구조 안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베니다판 뜯어내면 건물 무너져요? 아니죠. 스티로폴 뜯어내면 건물 무너져요? 아니죠. 그냥 그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금지다, 하지 마라, 허가받으라, 구조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3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올라가서 양과로 2번요. 양과로 2번 제목에 대수선이 있죠. 대수선은 지금 보다시피 그러니까 6가지 3가지가 전혀 다르다고요. 더 크게 쓰시고요. 6가지 3가지.
6가지와 3가지를 합쳐서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대수선 크게 손대는데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금지, 뭐 받아야 알 수가 있고요. 허가 받아야 알 수가 있고, 가벼운 건 뭐하고도 알 수가 있고요. 신고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근데 그 1번부터 6번 이건 이제 주요구조부 그게 좀 익숙해지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증설해체 수선 배경이 복잡하게 돼 있어서 1번부터 6번은 좀 나중에 보시는 게 차라리 편하세요. 7, 8, 9만 먼저 보시죠. 7번요. 그러니까 미관지구 표시요.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표시요. 외부 형태 괄호 있는 담장 표시요. 담장을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를 변경한다고요. 그러니까 8번요. 다가구 주택 표시요. 다가구 주택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 표시요. 다세대 주택 세대 간 경계벽 표시요. 경계벽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의 경계벽이요. 그러니까 9번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표시요.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해체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대수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써놨고요. 지금 이 3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나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요. 어느 곳에 미관지구 이쁘게요 밉게요? 이쁘게 하자고 미관지구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해서 돼 있다고요. 근데 건축주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것보다는 번개같이 차차착 하는 게 훨씬 낫네. 그래서 건물의 바깥 창틀을 이렇게 다 획가닥 바꿔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 사람은 이게 지가 미적 감각이 있다고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은 하지 말고 하되 뭘 받아서 하라고요? 허가 받아서 하라고요. 이 동네는 뭐 하자고 해놨어요? 이쁘게 하자고 해놨는데 거기를 흉하게 바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건축물 바깥을 이상하게 놓으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작은 건축물은 담밖에 안 보이는데 담을 이상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기가 거치장스럽다고요. 외부 형태 눈에 보이는 것 이상하게 바꾸지 마라는 겁니다. 다세대 다가구요. 흔히 보통 이제 4층으로 이제 짓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아무튼 뭐 좀 크게 키워보죠. 1층에 가게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2층에 새 집, 3층에 새 집, 꼭대기 2층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집이고요. 집주인 한 채가 있고 가게가 있으니까 주차면 열면은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용승인 받으면 그러니까 그 시공하는 아저씨들이요. 그냥 풀 옵션이죠. 그냥 뭐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면 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예, 뭐 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다고요. 건물 짓고 나면 뭘 해요? 싹 뜯어내죠. 껍데기 놔두고요. 1층 4층 놔두고요. 나머지를 싹 뜯어냅니다. 10개 10개 20개로 나눈다고요. 왜냐하면 6개 임대 수입보다는 큰 평수 6개 임대 수입보다 작은 평수 20개 임대 수입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한 몇 %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요. 한시법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문제 있는 것들 언제까지 계속 불법으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아까 잠깐 동안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잘못한 거 내면 돈 내면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해 주겠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돈 안 때리겠다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 조사들이 됐었고요. 몇 %요? 98%요. 서울, 인천, 경기 98% 다가구 다세대가 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지금 뭐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3층 건물에 내력벽 별로 없고요. 다 브로커로 쌓아 올린 거고요. 뭐예요? 지금 베니다 합판 뜯어낸 거예요. 베니다 합판 뜯어내면 건물 무너져요? 죄송합니다. 베니어 합판이요. 베니어 합판 뜯어내면 건물 무너져요? 건물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요. 여기 베니다 합판 좀 뜯어냈다고요.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죠? 뭐가요? 지금 여기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10면이잖아요. 그럼 집주인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가게 3개에다가 그 다음에 20집이 들어오는데요. 20집 들어오면서 반상해서 해갖고요. 돌려. 그래서 계란 돌려서요.
여섯 집 차 갖고 들어오고 14집은 차 팔고 들어와요? 아니죠. 주차면은 열면 더 있으니까 요 앞에 14대가 불법 주차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왜? 옆집도 다 똑같거든요.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 다세대, 그러니까 그 베니다판 손대 갖고 채수 늘리는 것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금지 하지 말라는 걸 여기다 써놓은 거죠. 베니다판하고 건물 구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9번요. 외벽의 마감 재료. 그러니까 스티로폼이요. 그러면 처음부터 스티로폼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발음 안 되지만 스티로폼 배워서 하면 되는데 그동안 계속 스티로폴에서 스티로폴 그랬더니 저는 촌놈이래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 표준만 이래요. 처음부터 컬이라고 하든지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그래서 카레라고 했더니 이제 촌놈이래요. 컬이래요. 귤 대신에 오렌지 그 향이 좋아서 오렌지 먹는데 오렌지 촌놈이래요. 뭐래요? 아린지래요. 네. 아무튼 뭐 그러고 있고요. 스티로폼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경기도의 어느 한 곳에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사고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8층인가 10층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스쿠터 한 대 불났어요. 누가 자동차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조그만 스쿠터요. 스쿠터에 불을 지른 것도 아니고 스쿠터 배터리 합선됐다고요. 스쿠터 조그만 스쿠터 배터리 합선돼서 4분 돌아가시고 124명 중환자실 입원했어요. 그분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춥다고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뭐 싸놨어요? 스티로폴을 싸놨어요. 물론 벽을 잘 시공하고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하면은 안 추워요. 근데 그런 거는 엉망진창으로 하고 그냥 그러니까 스티로폴을 획 둘러싸놓으면 좀 덜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스쿠터 불나서 그러니까 4분이 안 돼서 건물을 완전 다 불길이 가만 쌌어요. 땡땡땡땡땡땡 4분 안에 지금 다 뛰어나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뛰어나가야죠. 근데 여기서 잠자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다 깨있지만 잠자고 있었고 애기랑 놀고 있었고 등등등 하고 있었는데 또한 뭐 야근에 뭐 아무튼 그러고 있었는데 뭐 어떻게 4분 안에 나가요? 4분 안에 못 나간 사람들 다 크게 당하신 거죠. 크게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스티로폴 붙이고 띄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금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어디 딴 데다 놓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건데 건축법에서요. 건축, 대수선, 이상한 짓은 금지다. 그 말이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수선에다가 전혀 구조 안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세 가지를 지금 끼워 넣은 거죠.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뭐 고생하시게 됩니다. 그 점이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보시면 쉽고요. 양괄 3번 용도 변경 했는데요. 방괄 1번 건축물의 용도. 그냥 방괄호 1번에다 쓰시죠. 방괄 1번 건축물 그 제목 위나 아래다가 바닥 쓰시고요. 건축물 바닥의 용도입니다. 반괄호 1번 건축물에다가 바닥 건축물 바닥의 용도라고요. 동그라미 1번 의 건축물의 용도 표죠. 용도 숫자 29 용도라 하면 건축물의 종류 표시요. 종류에다가 130가지 종류를 유사한 구조, 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뭐 국토계획법 때요.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그때 이제 한번 와서 보신 적도 있어요. 넘기기 전에 다시 보시면 그냥 이 정도 메모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2층 하나에만 그러니까 5가지 용도가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어요. 지금 법이 그렇게 저렇게 써져 있다 보니까 마치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건축물의 통째로 하나의 용도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건축물 바닥의 용도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한 층은 쭉 깔려 있으니까 한 층은 같은 용도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자료를 같이 이제 나눠서 보기도 하겠습니다만
서울 강남 코엑스 무역종합정시장에 있는 어느 한 건물의 2층인데요. 2층에만 5가지 용도가 들어가 있어요. 한 사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뭐 외우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물에서도 한 층 바닥마다 용도가 다른 겁니다. 건물에 조그만 건축물은 조그만 1층짜리는 칸막이도 없으면 통째로 하나의 용도겠죠. 좀 크다 하더라도 건물이 날씬하게 올라간 것들은 각 층마다 한 층은 하나의 통째로 하나의 용도일 거라고요. 그렇지만 좀 크면 한 층에도 몇 개의 용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용도 분류가 있고요. 다음 쪽 와서요. 섞여 있어서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고 별표 1 건축물의 용도에다가 다시 29 용도 구분과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다가 130 쓰시고요. 그래서 1번 단독주택 표시요. 1번 단독주택 다 표시하시고 용도는 다 표시하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가번 단독주택, 나번 다중주택, 다번 다주택, 나번 공간이 있고 2번에 공동주택 표시하시고요. 2번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에 그 8줄 빼고요. 가번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표시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 표시요. 5개층 이상. 나번 연립주택 표시요.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바로 넘어가세요.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 인주택. 4번에 다세대 주택 표시요. 다세대 주택 땡땡 주택으로서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표시요. 4개층 이하 인주택. 다음 쪽에 라번에 기숙사 표시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설명 읽는 거는 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요. 근데 이제 아연단은 주택법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죠. 앞쪽 346쪽 제일 아래 2번 용도 공동주택에 종류가 가나다라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나다가 뭐였어요? 아연다인 거죠. 이건 워낙 많이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다. 그냥 혀로 소리 내면 되는 거예요. 아연다 뭐고요? 5개층 4개층이죠. 연다는 뭐고요? 662죠. 그러니까 이한지 미만인지 초과인지 이상인지 그 6회 8회 때 시험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건드리다 어디 새로 쓰시죠. 346쪽 제일 아래에다가요.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660으로 연다니까 연이 커요? 다가 커요?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100층이고요. 이건 2층이잖아요. 연다 아가 더 크죠? 연다니까 연다에서는 뭐가 더 커요? 연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660보다 크겠죠? 얘는 660보다 작을 거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 문장을 이제 보실 거 없잖아요.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오늘 학원에서요. 선생님 빌라는요. 그건 집장자 아저씨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빌라트, 아파텔, 다 원룸텔 다 거짓말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집장사 아저씨들이 만들어낸 광고 용어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인지 명확하게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용도만 쭉 표시하고 가시죠. 그러니까 3번 용도,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 표시하시고 3번이요. 347쪽이요. 그러니까 그 아래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음 쪽 와서요. 다음에는 이것도 좀 보겠습니다. 349쪽에 5번 문화집회시설 6번 종교시설 쭉 밑줄만 치시면 되겠네요. 아니면 그 숫자에다 동그라미하고 나머지 밑줄이요. 6번 종교 7번 판매 8번 운수 그 아래 9번 의료 10번 교육연구 11번 노유자 12번 수련 13번 운동 14번 업무
15번 숙박, 16번 위락, 17번 공장, 18번 창고, 19번 위험물 저장 처리, 그다음에 20번 자동차, 21번 동물식물, 22번 자원순환, 23번 교정군사, 24번 방송통신, 25번 발전, 26번 묘지, 27번 관광 유계시설, 28번 장례식장, 29번 야영장 시설까지 해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건축물 지붕 있는 게 건축물이죠. 그 바닥들 어느 바닥도 29가지 용도 중에 하나, 또 130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요. 다음 쪽에 반괄호 2번 시설군 분류는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 반괄호 2, 3, 4, 5까지 나중에 보시고요. 네모 3번 적용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양괄호 355쪽이요. 355쪽에 네모 3번 양괄호 1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표시요.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 괄호 넘어가세요. 이 아닌 표시요. 아닌 지역은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요.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냥 그 옆에다가 다음을 그냥 그 박스 옆에다 크게 쓰시죠. 깊은 산 속 옹달샘까지 써도 좋고요. 깊은 산 속에서는 그게 낫겠네요. 옹달샘은 옹달샘이 아니라 옹달샘 옆에서는요. 깊은 산 속에서는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깊은 산 속 옹달샘 옆에는 도선 분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박스에서요. 동그라미 1번 도도 선선 분방 6글자만 표시하시죠. 동그라미 1번 대지와 도 표시요. 동그라미 2번 도 표시요. 로의 지정 표시 변경. 동그라미 3번 건축 선 표시요. 동그라미 4번 건축 선 표시요. 동그라미 5번 방 표시요. 동그라미 5번 대지의 분 표시요. 도도 선선 분방만 표시하시고, 그게 뭔 소린지는 나중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볼 거라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볼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쓸 필요 없고요. 지금 여기다 쓸 필요 없고 뒤에서 볼 거니까요. 보행 차량 통행 가능한 너비 3m 이상인 게 건축법 도로예요. 사람도 뛰어서 도망갈 수 있고 소방차도 달려올 수 있는 너비 4m 이상이 건축법 도로입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이거 들으시면 돼요. 거길 노려보실 필요도 없고요. 이 규정이 없으면 설악산 희운각 대피소요, 지리산 장토목 산장이요, 거기까지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차가 다니는 4m 도로를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땅이 남아나요?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저 설악산 꼭대기까지 차길을 다 내야 되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북한산 꼭대기까지 여기가 좀 그래서 그런가요? 그냥 설악산 저 꼭대기까지요. 거기에 이제 건축물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지붕 있는 그 대피소예요. 그다음에 지리산 꼭대기까지요. 거기 차 붕붕 다니는 도로를 다 집어 넣어야 되냐고요.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깊은 산 속에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거기는 도로 없이 건물을 만들 수 있다고요. 장토목 산장 희운각 대피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 어딘데? 그 첫째 줄, 둘째 줄은 보면은 도시적도 아니고 지구단위계 구역도 아니고 동도읍도 아니고 그건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 죽어도 안 나와요. 그것 갖고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그냥 깊은 산 속 얘기하는 겁니다. 양괄 2번 도로의 정지는 직접 우리가 시험하고는 관계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장 무려 3시간 동안 1장을 보신 겁니다. 뒤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도 다 지금 앞에 용어정이라고 해서 1장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뒷 내용들은 양은 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1장에 다 있었고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2장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